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What has happened? I just can't fathom. What has happened? 2023년 여름, 호주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한 가족 모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모임의 점심 식사를 준비한 건 50세, 두 아이의 엄마 에린 패터슨이었습니다.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재판. 그 사건을 함께 알아볼게요. 이 사건의 재판 기간은 총 9주. 그 기간 동안 7개의 다큐 제작팀이 이 마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마을 법원의 언론석은 총 6자리. 기자들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줄을 서 있거나 캠핑용 의자, 물병, 메모장, 가방 같은 걸로 줄을 세워놨다고 해요. 2007년에 결혼한 에린과 남편 사이먼은 호주 멜버른에서 남동쪽으로 12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뒤에 자주 싸우고 또 화해하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 과정 끝에 부부는 2015년에 완전히 별거를 선언합니다. 근데 또 이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2022년 10월 혹은 11월쯤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회계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세금 신고서에 별거 중으로 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도 받지 못했고 자녀 부양 보조금으로 나오는 15,000달러의 비용, 한화로 하면 약 1,3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요. 이 일로 인해서 에린이 아주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사이먼은 증언하는데요. 에린은 이 이후로 근처의 리안게타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전 남편인 사이먼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이었던 돈, 게일과는 가깝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2주 전, 에린은 아이들과 함께 친척인 목사 이안이 있는 교회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전 남편인 사이먼, 그리고 시부모님인 돈과 게일, 그리고 게일의 여동생인 헤더와 헤더의 남편 이안을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 있다고 살짝 귀띔을 했죠. 하지만 전날 밤 전 남편 사이먼은 에린에게 이런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미안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당신이랑 같이 식사하는 건 좀 불편해. 하지만 당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전화로 얘기하자. 여기에 에린이 대답합니다. 정말 실망스럽다. 나 이번 주에 내일 점심 준비하느라 시간도 진짜 많이 썼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정말 지쳤어. 그리고 특별한 식사를 위해서 비프 웰링턴 만들려고 돈 많이 썼단 말이야.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모임 열 수 없을지도 몰라. 그리고 다음날 에린의 두 아이는 영화관으로 갔고 손님들이 도착하자 에린은 메쉬드 포테이토와 비프 웰링턴을 한 접시씩 내놓았는데요. 경찰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손님들의 음식은 커다란 회색 접시에 담겨져 나왔지만 에린의 음식은 더 작고 밝은 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에린이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해버립니다. 자신은 암에 걸렸고 그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것은 다 거짓말. 그냥 다 그들을 한자리로 모이게 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이었죠. 그날 밤 저녁을 함께 먹은 4명은 모두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4명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고 모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병원에 왔을 땐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게일과 헤더에게는 간 이식을 시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돈은 간 이식을 받고 중환자실로 돌아왔으나 불행하게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이안. 의료진들은 처음엔 이안도 힘들 거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2달간 집중치료 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사는 이 4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처음엔 소고기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기의 맛을 물어봤다고 해요. 피해자인 헤더에게 고기 맛이 어땠는지 물었는데 맛있었다고 답변했고, 그때 다른 의사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중에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담당 의사는 더 큰 병원으로 환자들을 이송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병원 정문으로 누군가 들어옵니다. 한 여성이 자기가 위장병에 걸린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의사는 이름을 물었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제 이름 에린 패터슨이요. 이런 상황에서 의심은 받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 점심 식사 후 이틀 뒤인 월요일, 에린은 아픈 척을 하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도 상황이 이러니까 치명적인 독에 중독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 말했는데 에린은 5분 만에 병원을 나가버렸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에린이 괜찮은지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에린은 뭔가 불안했는지 경찰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자진해서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의사들은 걱정이 되니까 에린의 아이들도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에린이 그 남은 비프 웰링턴을 아이들도 먹었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에린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오는 걸 꺼려했다고 해요. 나중에 법정 증언대에 서서는 소리 지르는 의사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네요. 조사 과정 중에 에린은 동네 대형 마트에서 말린 버섯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디스패치랑 관계자들은 이제 난리가 났죠. 누가 그 마트에서 같은 버섯을 샀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지역이랑 근처의 모든 마트들을 전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빅토리아주 경찰들은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마트에서 판매한 버섯으로 인해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위독한 상태이니 다들 조심하세요. 공식적으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요. 경찰은 에린의 쓰레기통에서 남은 음식물들을 찾아냈는데요. 거기에서 데스켓 버섯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 버섯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버섯으로 알려져 있어요. 에린은 이 버섯을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어디인지 거래 내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버섯은 포장되어 있지 않았고 현금으로 지불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에 가족들의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에린은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행적이 너무 수상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후 몇 달 뒤 에린은 체포됩니다. 경찰은 에린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추적하죠.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이 독버섯의 수확지로 알려진 지역 근처에 에린은 정확히 25분을 머물렀고 온라인에서 이 버섯의 위치를 검색한 내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독버섯의 수확지는 에린의 집에서 차로 몇 분이면 다녀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경찰이 에린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동안 에린은 여러 대의 핸드폰을 심카드를 바꿔가며 사용했는데요. 경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공장 초기화를 하는 등 아주 수상한 행보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에린의 핸드폰에서 저울 위에 데스켓 버섯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전 남편인 사이먼이 식품 건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에린은 불안해서 그 식품 건조기를 바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 음식에서 나온 버섯이 말린 버섯이었거든요. 근데 그 식품 건조기를 없애버렸던 날짜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8월 2일이었습니다. 집 근처 폐기물 재활용 센터에 버렸다고 해요. 역시 수상한 냄새가 나죠? 그 식품 건조기 안에서 버섯 잔해와 그녀의 지문까지 발견되었죠. 나중에 에린의 주방 서랍에서 사용 설명서가 나왔고 에린의 과거 페이스북에는 이 제품을 쓰면서 자랑한 게시물이 있었던 걸로 밝혀지는데요. 에린은 경찰에 자신이 그런 제품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60minutes이라고 하는 외국의 언론에서 그녀를 취재했고 한 전문가는 에린의 모습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요. 이 전문가는 에린이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상상 속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점이 저는 참 소름이 돋더라고요. 에린의 이 재판은 9주에 걸쳐 진행이 됐습니다. 에린은 재판 직전에 자신이 직접 증인석에 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에린은 그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건 체중 감량을 위해서 위절제 수술을 받으려고 했던 계획이 부끄러워서 암에 걸렸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에린이 예약했다고 주장한 그 병원엔 그런 수술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트에서 산 버섯만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채집한 버섯도 좀 들어간 것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판사는 자신의 접시만 다른 색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몇 개는 같은 색이었고 뭐 어떤 건 검은색, 어떤 건 흰색이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혹시 자리를 지정해 둔 것이냐 아니면 지정해 둔 접시가 있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과정 중에 에린은 답변을 하며 점점 공격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판사는 또 에린에게 질문하는데요.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 왜 사이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내용이 가득한 메시지를 보냈냐고 물어봤습니다. 에린은 2022년 12월쯤 사이먼과 별거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이먼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중재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아 실망했다고 친구들에게 자주 얘기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시부모님들과 절연하고 싶다. 그들이 신물난다. 또 혹은 많이들 사용하는 F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말이죠. 에린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억울함을 터뜨리고 싶었다고 답변했어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3명을 한 번에 죽인 살인범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에린은 왜 남편의 가족들을 살해했을까요?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오직 에린 한 사람. 에린의 변호인들도 이 점을 들어 그녀를 변호했어요. 동기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녀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당시에 큰 집에 살고 있었고 에린의 2 자녀는 조부모와 아주 가깝게 잘 지내고 있었다는 점을요. 9주간의 재판 끝에 12명의 배심원단은 3건의 살인 혐의와 1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도운 의료진들은 이전에 다른 치료 때문에 에린의 시부모님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부에 대해서 겸손하고 친절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였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마을에 살았던 이 노부부. 그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느낄 상실감. 아내를 잃고 살아남았지만 장기 이식으로 오게 될 합병증을 안고 살아야 할 이안. 그리고 한 번의 가족 셋. 어쩌면 넷을 잃게 된 2 아이들. 에린은 어쩌다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걸까요? 현재 에린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정확한 형량은 2025년 8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살해 동기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그녀는 여전히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세요.